알아도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는 일상의 소소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세 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의 세상 물정 모르는 진행자 한량입니다. 오늘은 상식에 관련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나도 모르게 내 행동이 결정된다. 오늘의 주제는 나도 모르게 내 행동이 결정된다입니다. 제가 요즘 행동경제학 관련된 책들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주제와 개념들 때문에 난 세상 물정 참 몰랐구나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행동경제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경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서 인터넷에 나온 내용을 요약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경제학에서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지켜본 인간은 거의 대부분 비합리적으로 결정을 하고 비이성적으로 행동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론과 현실은 다른가? 왜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비합리적으로 행동할까? 이때 등장한 것이 경제학과 심리학을 접목한 행동경제학이었습니다. 인간의 의사결정은 개인의 이익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충동적, 감정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는 것이죠.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행동경제학이란 인간은 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까? 그리고 그런 의사결정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경제학을 잘 몰라요. 세상 물정 모르는 한량이잖아요. 하지만 행동경제학과 관련된 개념을 접하게 되면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내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 그리고 그런 무의식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에 일종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만드는 원인은 뭘까? 오늘은 그런 비합리적인 행동과 관련된 개념과 용어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보죠. 렛츠고! 남들이 하면 나도 한다. 밴드웨건 효과. 첫 번째 나누어 볼 이야기는 남들이 하면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밴드웨건은 악단을 의미하는 밴드라는 단어와 마차를 의미하는 웨건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개념입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서커스나 퍼레이드 행렬의 맨 앞에 항상 악단이 탄 마차가 위치했는데요. 1849년 광대 댄 레이스가 선거운동에 악단을 태운 마차를 응용하면서 유래하였습니다. 레이스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악단을 태운 마차를 선두에 세우자 시끌벅적한 악단을 본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모여들기 시작했고, 모여드는 사람들을 본 또 다른 사람들이 서로 몰려들면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죠. 결국 레이스는 밴드웨건으로 선거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50년대 미국 경제학자 하비 라이벤스타인은 사람들이 밴드웨건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따라가는 현상처럼 남이 사니까 나도 산다와 같은 심리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밴드웨건 효과는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그 상품이 유행을 타게 되면 그 분위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손님이 없는 식당보다 줄을 서서 먹는 식당에 오히려 사람이 더 많이 몰리게 되고, 홈쇼핑에서 주문 폭주로 인해 서둘러 주문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도 밴드웨건 효과의 응용이겠죠. 밴드웨건 효과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선거철 여론조사인데요. 평소에 지지하는 후보가 없었던 사람들도 여론조사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따라서 지지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모든 유행하는 것들은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를 이용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평창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있었던 롱패딩 열풍이라거나 청파동 돈가스 열풍에서 보듯이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하게 되는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밴드웨건 효과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결정과 행동을 따라간다면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스스로의 기준 없이 자신도 모르게 남들의 결정에 휩쓸려가는 상황은 안 좋은 것 같아요. 무슨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던 어떤 상황 속에서 나의 결정과 행동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겠죠. 각자의 삶 속에서 밴드웨건 효과를 고려하면서 자신에게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겠네요. 어림짐작으로 대충 판단한 결과는 대표성 휴리스틱.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듣고 맞춰보세요. 30대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가죽 재킷과 가죽 바지를 입고 있고요. 온몸은 문신으로 덮여 있습니다. 머리는 길고 관리 안 된 수염이 얼굴을 감싸고 있어요. 온갖 금붙이 액세서리를 걸치고 있는 이 남자. 과연 직업이 뭘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농부, 2번 바이크 취급점 직원, 3번 도서관 사서. 이 남자의 묘사를 듣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이 남자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사실 이 남자는 도서관 사서였습니다. 혹시 바이크 취급점 직원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도 대표성 휴리스틱에 빠져 질문에 답하신 겁니다. 휴리스틱은 그리스어의 찾다, 발견하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애매모호하거나 복잡한 상황에서 마주친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경험과 상식을 바탕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신중하고 꼼꼼하고 질서와 구조를 중시하는 성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을 때 그 사람을 농부가 아닌 도서관 사서에 어울린다고 떠올리는 것이 대표성 휴리스틱의 예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신의 경험과 상식에 의해서 어림짐작으로 대충 판단하는 것이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림짐작 전략은 일상생활에서 상황을 판단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무의식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어림짐작 전략은 우리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을 강화하거나 틀린 판단을 내리는 문제도 있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IT 버블 시절 미국 증권가에서 바이오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는데요. 그 시기에 바이오 데이터라는 이름의 회사의 주가도 함께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바이오라는 이름만 보고 바이오 데이터라는 회사를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사실 바이오 데이터라는 회사는 단순히 암호 프로그램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바이오 산업과는 아무 연관이 없었습니다. 이것처럼 대상 A가 B라는 집단의 특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일 때 A는 B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표성 휴리스틱입니다. 사람,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라는 옛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비싼 물건을 살 때는 추가 지출을 조심하라. 베버 페이너의 법칙. 작은 방 안에 촛불이 한 개 켜져 있습니다. 이 방에 촛불을 한 개 더 켜면 밝기는 2배가 되어 엄청 밝아지죠. 하지만 100개의 촛불이 켜져 있는 방에 촛불 한 개를 더 켜고 그 밝기의 차이를 느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밝기의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의 감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이 차이라는 게 물리적인 양이 아니라 비율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바로 베버 페이너의 법칙입니다. 19세기 독일의 학자 베버가 발견하고 페이너가 참고하여 가설을 제안해서 베버 페이너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 법칙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만 원짜리 바지를 사고 5만 원짜리 허리띠에 추가 지출을 해야 한다면 5만 원의 지출이 크게 느껴지지만 100만 원짜리 정장을 사고 5만 원짜리 허리띠에 추가 지출을 해야 한다면 똑같은 5만 원의 추가 지출이 적게 느껴져 쉽게 5만 원을 지출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얼마 전에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아이패드 미니가 새로 발매되었어요. 그래서 사전 예약으로 하나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저는 평소에 사람들이 12만 원이나 하는 터무니없이 비싼, 말 그대로 터무니없이 비싼 애플 펜슬을 왜 살까 생각했거든요. 미술 전공자나 캘리그래피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애플 펜슬이 왜 필요하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일단 너무 비싸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이패드를 구매하고 나서 관련 상품에 애플 펜슬이 딱 떠 있는 거예요. 클릭했더니 비싸다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이거 살만한데? 라고 생각이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케이스와 파우치 그리고 각종 액세서리 추가 지출만 20만 원이 넘었어요. 평소에 20만 원은
대단히 큰 금액이지만 50만 원짜리 아이패드를 지른 후에 20만 원은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비용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매장에서 옷을 사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거나 홈쇼핑을 주문한 후 관련 상품이나 추가 상품의 가격이 부담 없이 싸 보이는 경험은 누구나 다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필요하면 상관없지만 저는 그렇게 추가 지출로 산 물건 중에 대부분은 창고에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베버 페이너의 법칙을 알고 있는 지금은 마음속에 지름신이 강림하실 때 내 충동 구매의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불필요한 지출은 싫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사후 확신 편향. 사후 확신 편향은 어떤 일의 결과를 알고 나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믿는 심리입니다. 어떤 사건의 결과를 알고 나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그랬잖아. 이런 말들을 제가 많이 쓰기도 하고요. 많이 듣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생각의 오류는 해당 사건을 다시 기억하면서 사건과 관련 있어 보이는 부분은 중요하게 재인식하고 해당 결과와 관련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축소해서 새롭게 인식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뇌는 결과를 알고 나면 결과에 맞게 기억을 재구축한다는 말이죠. 저는 비슷한 경우를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서 느꼈는데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과거 사건에 대해서는 잘 맞추는 것 같은데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 추상적이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가늠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결과를 알고 예언서를 읽으면 모든 것이 이미 예언서에 쓰여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정작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우리의 뇌를 스쳐 지나가는데 사건의 결과를 알고 나서 스쳐 지나간 생각들 중에 결과와 관련된 것들로만 다시 기억을 재구성해서 마치 내가 이런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랬잖아. 라고 말한다면 그냥 받아주세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 현상이니까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야, 네가 그걸 알고 있었으면 넌 그때 뭐 했어? 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몰랐던 것과 다를 게 없으니까요. 사람의 눈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확증 편향. 확증 편향은 내 생각에 맞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결정이나 판단을 내리고 그 결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는 경향입니다. 스탠퍼드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증 편향에 대한 실험이 진행되었는데요.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학생들과 반대하는 학생들에게 사형제도의 효과에 관한 상반된 두 가지 연구 결과를 모두 제공하였습니다. 한 연구는 사형제도가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를 보여주는 것이었고 또 다른 연구는 그런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논리적으로 예상해보면 상반된 연구 결과를 접한 후에 연구 결과의 영향을 받아서 두 그룹의 생각이 그 전보다는 조금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기대했었지만 실제 실험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더 강화하는 현상이 나타났죠. 두 그룹 모두 자신의 생각을 지지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역시 그렇지 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연구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양한 이유를 대며 그 연구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그룹은 사형제도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들을 제공받았음에도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기보다는 기존의 생각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상황, 일상생활에서 확증 편향은 필연적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편협한 사고의 원인이 되고 혼자만의 주장과 생각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확증 편향을 극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의 주장이나 생각 또는 판단에 반대되는 증거를 일부러 찾아보는 겁니다. 인간은 당연히 내 눈에 보고 싶은 것만 보이기 때문에 보기 싫은 혹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일부러 찾아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관점으로 많은 가능성을 발견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딱 어울리는 생각 연습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결론. 피할 수 없다면 이용하라. 오늘은 우리의 비합리적인 결정과 행동에 대한 개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런 새로운 용어와 개념을 안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은 하지 않겠어! 생각하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일일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직관적인 결정을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알고 있다면 이용할 수는 있겠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섣부른 판단을 할 때 브레이크 역할로 이용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결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하면서 내 부족한 점이나 편협한 부분 또는 내가 가진 선입견과 편견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피할 수 없으면 이용하라. 한량의 지식 놀이터 세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